20세기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파이 팟캐스트 몇 회입니까 오늘? 52회요? 52회입니다. 자, 말 좀 해주세요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자. 꿀. 커피 먹은 사카린입니다. 네. 네. 베이글 먹은 린입니다. 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이너피스를 찾은 민입니다. 방금 민씨... 커피똥을 싸고 온 민입니다. 내장의 평화라고 하죠. 네. 민씨 우리 이런 씨. 지저분하다 너무. 우리들의 정영돈. 네, 우리가 일요일 오전부터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90년대 한국 멜로 영화 특집 후편 하겠습니다. 네, 후편 될지 중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팟빵 리뷰를 좀 읽어야 돼요. 요요쿠마님께서 이번 대여점 편 듣다 보니 만화책이 다시 보고 싶어졌는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남아있는 대여점이 하나도 없네요. 마지막에 다들 얘기하시다시피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민님이 얘기하셨던 괴짜가족 OP는 전영호 씨가 불렀어요. 원곡 밴드 영상이 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소리바다에서 크라잉넛으로 뿌려진 것도 한몫했기도 했고요. 뭐 저도 그 당시엔 그래 알고 있었지만요. 소리바다. 리님 사카리님 순정만화 얘기 듣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순정만화 특집은 언제 따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예요. 난 슬플 언젠가. 때 힙합을 쳐 계속 생각나더라고. 네. 요요쿠마님도 이제 순정만화 많이 보신다는, 네,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소리바다에서 받은 파일을 그 소리바다 플레이어가 따로 있었죠. 맞아. 네, 그래서 소리바다 플레이어를 틀면은 그렇게 바다와 같은 파란색의 그거 아니야. 그게 플레이어 이름이 파도야. 그래. 아 맞아. 맞아. 아이덴티티 컬러가 푸른색이었죠. 응. 네. 근데 나는 위넴프 썼어. 예. 재수없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월터 화이트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여점 편도 정주행 마친 월터 화이트입니다. 이번 편 8분 10초경 민님이 말씀하신 바보들의 행진 또는 천사들의 행진은 혹시 천재들의 합창 아닌가요? 점프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남주 이름은 천마초, 여주 이름은 맹미조였습니다. 리플레이고님께서 저는 천재들의 합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외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을 패러디했다고 생각했죠. 물론 맨꼴찌 1, 2등 하는 커플 얘기라 제목에서 비튼 것 같기도 했고요라고. 네, 정답이십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의 합창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천사에서 천재로 바꾼 거구나.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멍청한 만화입니다. 월터 화이트님께서 계속 그리고 쇼님 럭키짱은 88권 완결이었습니다. 전 24권에서 포기. 어떻게 24권까지 가셨네요. 24권이면은 1부 다 읽고 2부로 4권 읽고 끝낸 거야. 이거 24권까지 읽는데 한 35분이면 다 봐요. 다 봐요. 네. 거의 88권이면은 4부까지 끝내고 5부가 8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한 20페이지가 가기 때문에 발차기 그 강건마 108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받아라. 발차기 108번 하면은 단행본 한 3권 끝나요. 이거 관련해서 엄청 유명한 노래가 또 있어요. 미안하다 똥 싸느라 늦었다. 그놈의 20kg짜리 팬티 때문에 깊은 산속 옹달샘은 과연 누가 먹는 걸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받아라 나의 공격 패턴을 알아냈다. 지금 막 들으면서 따라하는 분이 있다. 예, 하여튼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슈로드의 지휘 통제실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이 강건마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필살기와 유명 대사로 노래를 만든 거죠.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 주제가인데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인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유명하지 않나요? 앵무새는 웽아랭알. 예, 앵무새는 웽아랭알. 앵무새는 어떻게 우는지 알아? 웽아랭알. 예, 뭐 엄청 많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어쨌든 이 사람 이분은 중간에 그만두셨지만 완결이 될 때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군요. 몇 권에서 끝나나. 알겠습니다. 지큐다님께서 쇼씨 저는 한 번도 아이폰을 쓴 적이 없어요. 쭉 안드로이드 계열만 사용했어요. 겔2, 지금은 겔4가 할부 남았는데 망가져서 G4 써요라고. 이 얘기 왜 나왔냐면은 제가 옛날에 아이폰에 있는 그 댓글 있잖아요. 팟캐스트 어플 댓글에 댓글 담은 게 아이튠즈 댓글이 지큐다님 아닌가라고 했던. 나는 아니요. 나 아니다. 그 순정 만화 이름을 띄어쓰기 안 하고 썼던 분이 현 지큐다 분이 아닐까요? 아니다. 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든키퍼 심님께서 이번
초반에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언급한 소년 만화는 혹시 천재들의 합창의 제목이 만화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 순정 쪽은 잘 모르지만 소년 만화는 많이 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국 소년 만화의 한 획을 그은 명작 몇 개 적어봅니다. 첫째는 기계전사 109입니다. 김준범 작가의 장편 데뷔작인데 애니 만화 통틀어 2020 원더키디와 함께 SF 쪽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해와달입니다. 권가야님의 무협 만화인데 말 그래도 작품입니다. 당시엔 이해를 못했는데 머리 크고 다시 보니 이재학의 추온 시리즈나 황성의 혈견 휴혈 연환 같은 대작과 견저 손색이 없습니다. 차원이 22님께서 여기에 꼽살 끼자면 기계전사 109는 네이버에서 명작 초대선으로 다시 실린 적이 있죠. 권가야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남자 이야기도 꽤 잘 나갔죠. 아직 완결은 안 좋아합니다. 났지만요. 비슷한 분위기라면 박흥용 작가님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 재밌었습니다. 그쵸. 만 영화는 날박감이란 거. 가득키퍼님께서 네이버로 볼 수 있으니 다시 시간 하나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권가야님 남자 이야기도 명작이죠라고. 야, 이 기기전사 109랑 그 과거에 이제 SF 만화가 몇 개 있긴 한데, 네. 허영만 씨 만화 중에,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 중에, 네. 그 망치라는 만화도, 있었죠. 알아요. 예, 있었죠. 그거 배경이 되게 훌륭한 만화인데, 그러니까 당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키라,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그때 네. 이제 아키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불법판이?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SF작이 꽤 많았어요, 솔직하게. 이거 나중에 그 윤태호님이 어디 잡지인가 여기서 인터뷰했었는데, 누구는 선생님이고 누구는 님이야? 윤태호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튼 다 선생님. 그 윤태호 선생님도 하여간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길 아키라의 배경을 보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봐선 하여튼 그 당시에는 SF 만화가 되게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기계전사 109는 이거는 너무 옛날 만화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거랑 이 권가야님 만화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유방을 되게 아름답게 그리세요. 아름답게. 예, 되게 잘 현실 이상으로 아름답게. 예, 그때까지 이제 무협은 책으로만 야한 장면을 알았었는데, 처음으로 만화책에서 야한 장면을 봤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아키라의 배경 그림과 작화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영감이 네. 솟구치는 그런 명작이죠. 그렇죠. 네. 대단하신. 그리고 2020 원더키디 요즘에 네이버 웹툰 보시면 광고가 하나 달려요. 어떤 증권회사에서 2020 원더키디 2020년까지 수수료 무료. 이게 무슨 이 드립이 이게 광고에 되나 뭐 이런 뭐 거. 제2금융권에서 쏴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마진 날 거야 그거. 영마진. 영마진. 전문 용어 나오네요. 영마살처럼 말하네. 가든키퍼 심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사정상 마무리를 이상하게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셋째는 다이어트 고고입니다. 연재 당시 쟁쟁한 다른 만화 지치고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였을 겁니다. 조재호 작가의 작품인데 한국의 드래곤볼 정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주인공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 박만해예요, 박만해. 맞아. 왜냐면 몸이 박만해서. 이제 방에서 못 나가는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왔잖아요. 넷째는 김수용 작가의 힙합.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진짜 실제 대단. 댄서 출신은 알고 있는데 만화로 춤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교본 역할도 했고 맞아. 그림도 세련되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부터 10권까지 거의 진짜 엄청나게 팔려고. 그쵸, 그 노란 머리 두건하는 애랑 그 춤 새로 시작하는 삐죽삐죽한 까만 머리 그 둘이 주인공이었는데. 죽네 죽어. 여튼 IQ 점프 위주로 봐서 전부 IQ 점프 소년 만화들이었군요. 판타지 소설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판타지 좋아하던 여자친구들은 세월의 돌의 전민이 세월의 돌. 세월의 돌 전민이 쿠베린의 이수영 작가를 좋아했죠. 전민희 씨는 이영도 씨와 동급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영 작가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요즘 뭐하고 계시려나. 대여점에서 처음 접한 로도스 전설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죠. 로도스 전설 아닙니다. 마계 마인전. 마계 마인전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이 이제 로도스 도전기. 이분이 아니, 접한 게. 그래서 투마님께서 국내 처음 출간했던 마계 마인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것 같네요. 전 애니로 먼저 보고 책으로 먼저 봤는데 소설이 확실히 장대하더라고요. 이게 로도스 도전기인데 이분이 로도스 도전기라고. 그리고 리플레님께서 투마님 띄어쓰기. 원래는 로도스 섬의 전쟁 이야기라 로도스도 전기인데 그러면 로도스에서 도전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가든키버심님께서 마게마인저는 제목이 참, 전 로도스 시리즈 사모았었어요. 비닐도 씌워서. 군대 갈 때 책장 정리하면 처분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네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저희가. 민 씨한테 연락을. 저희 집에 반지의 제왕 그 전에 들어왔던 반지 전쟁판이 있어요, 집에. 야, 반지 전쟁. 전쟁. 그리고 그 네. 쿠베린이랑 이제 세월호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세월호돌 그 전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판타지의 트렌드? 그러니까 그 네. 트렌드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쿠베린이라는 작품 자체가 되게 제가 느낌으로는 되게 감성적인 글쓰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많이 읽혔었고 그리고 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작품 생활하고 계시죠. 게임 회사에 다니고 계시니까. 그래서 엄청 그 설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소설 하나 쓰기 전에 한 2년 정도 설정만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만들려면은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설정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판타지 소설 많이 쓰셨던 분들 중에 게임 회사에서 시나리오 라이터 쪽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나이츠레이님께서 팔용신 전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고 김성모의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보니 뜬금없이 잠깐 유행했던 빅장 스타일러였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꽤 많네요. 19금 만화책도 그렇고 네트는 광대하니어 검색해보니 포스 넘치는 노래가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발견하면서 그 모 이글루스 블로그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노래. 아까 우리는 그의 인증을 기다리고 네. 있어. 아까 민 씨가 완곡했던 흥얼거리고. 와, 이게 2절까지 있어요, 2절까지. 장난 아니에요. 그, 도중에 이렇게 전투하는 씬 같은 게, 받아라! 빅장이다! 뭐 이러면, 이게 그, 1절하고 2절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그, 리벌브 들어가가지고, 야. 막 울려가면서, 빅장 GIF로 만든 거 진짜 웃겼어요. 뭐, 분리되는 아픔, 보아라! 뒤틀린 내 손, 뭐, 하여튼, 뭐, 그런 가사도 있고. 어떻게 네. 신기하다. 투마님께서 데블스 앤 데블랑의 주인공은 1편에서만 시력이 잃고 2편에서 시력이 돌아와요. 문제는 시력이 없을 때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죽은 뒤 눈을 뜨게 되어 그림으로만 부인의 얼굴을 알고 그 여동생을 지켜주려 하지만 그 여동생은 오히려 주인공을 죽이려 하고 등등등 전투력은 인간계 최고인데 살아가면서 배신, 배반을 많이 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잃게 되는데 그 모든 게 신들의 설정이라는 게 차원이님께서 데로드 앤드 데블랑의 표지는 중학교 때 판타지 한참 볼 때 그 책 표지만 보고 무슨 주인공이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네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찾아본 뒤 명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은하 영웅전설도 처음엔 표지가 낡고 오래된 책이라 안 보고다가 결국 보고선 재밌다는 걸 깨달았고요. 라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소설이 왜 더 재밌었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판타지물은 막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 전설의 검을 얻어서 그걸로 뭐 세게 변해서 갑자기 뿅 하고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컨셉이었는데 데로랜드블랑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에페라는 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페라는 게 그러니까 판타지물에서는 가장 약한 무기로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가장 1레벨, 그러니까 초보자일 때만 쓰는 그 무기인데 근데 얘는 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중요한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그걸로만 쓰는 외파리 검사였나? 하여튼 그런 컨셉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을 돌아오고 나중에는 막 마계까지 가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좀 가시밭길이다. 네, 되게 가시밭길인 판타지 소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원이 22님께서 2회에 걸친 이어진 대여점 사망유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붙이지 마요. 왠지 만화 명작은 다들 추천하실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 동네는 땡땡 비디오 같은 동네 대여점과 책마을, 가리온 시네마 같은 체인점이 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만화 대여점과 만화방이 혼재된 곳도 많았고요. 도서 대여 시스템도 다양해서 책 등의 책번호랑 만화방 도장 찍기, 맞아요. 종이 테이프 붙이기, 바코드 찍기, 자석 센서 붙여 도난 방지하기 등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대여점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주기가 있는데 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주기를 외워서 알바생이 책 등록하자마자 바로 책 빌려가곤 했습니다. 대여점의 부수입 이야기하신 것 중 생각나는 거는 비디오점의 비디오 클리너와 만화 대여점의 시트지 정도가 일반적이었지요. 제가 봤던 가장 경악할 만한 부수입원은 집 근처 만화방 아저씨가 방학날 동네 애들에게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를 어떤 책을 내줬나 조사하신 뒤 다음날 대여점에 구매해서 빌려보라고 광고하신 거였습니다. 애들이야 굳이 책 사서 볼 필요 없고 사장님이야 수익 좋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다음 방학 때 선생님께서 꼭 책을 사도록 해서 자기 이름 적힌 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울상을 지었던 건 아니고 한 수 더 나아가서 대여점 마크를 안 보이게 붙인 뒤 책 뒤에 견출지를 붙여 애들 이름 써서 빌려줬죠.
보증금으로 책값은 받아두고 말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뺏기면 저희는 평소 청소를 통해 선생님들이 책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파악한 뒤 그날 교무실 청소하는 애들에게 책 좀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책 내용물은 빼놓고 껍데기는 학급 문고에 널린 좋은 생각이나 샘터 같은 걸 두 권 붙여서 끼워넣고 말이죠. 아니면 고등학교 때 같이 과학부 만들고 과학 만화 돌려보던 친한 선생님께서 계셔서 그분께 사정에 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디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마이크로 코스모스를 빌려와 애들과 재밌게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다른 반 선생님도 비디오를 빌려다가 자기 반 애들이랑 보고 하다가 전 학교로 돌아와서 비디오집 아저씨가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와 싸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쵸. 그러면 애들이 30명 빌릴 거라 한 개만 빌려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 이런 비디오 틀어주는 게 불법 아닌가요? 예, 불법입니다. 법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비디오 처음 시작할 때 뭐 공공기관, 공공장에서 비행기나 선박, 버스에서 이 영상물을 이렇게 나오잖아. 선박이래. 언제 선박에서 비디오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크루즈. 웬만해서, 크루즈 가서. 아니, 그런 식의 뭐 안내문이 뜨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뜨고 시작하죠, 예. 예전의 어린이들은. 호환 마모아. 전쟁과 같은. 두루루두루루 이거 먼저예요. 그 무슨 불 쬐면서 나오는 그게 허영만님 만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뭐. 네. 알겠습니다. 리플레이구님께서 민님의 에피소드에 기억난 게 저도 교무실 청소하다 발견한 학교 앞 대여점 만화를 챙겼는데 그 만화 이름은 브레이크 에이지입니다. 출판사는 민님이 아시는 그 게임 매거진입니다. 내용은 로봇 대전 게임을 둘러싼 청춘과 게임 기업 간의 암투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재밌겠다. 이게 재밌어요. 그 게임은 로봇을 설계해서 자신만의 로봇을 디스크에 담아서 체험기기가 있는 오락실에서 네트워크 대전을 하는 것이 중점 내용인데 아직 네트워크 게임이 나오기 한참 전이라 나중에 다시 보고는 성견지명에 놀랐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설정이 게임 중 로봇이 파괴되면 그 상태로 저장되어 전국대회 지역 예선에서 만난 아버지와의 대전에서 로봇을 다 때려 부수고 다음 대전 올라갈 때 백업본이 자신이 때려 부순 그것이라 결국 기권하게 됩니다. 덤으로 인쇄 미스인지 맨 마지막에 마법진 구르구르란 만화가 몇 페이지가 붙어 있어서 그 만화에도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 진짜 좋아했는데. 덤의 덤으로 게임 매거진에서 내놓은 만화는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라 앞에서 얘기한 브레이크 에이지, 마법진 구르구르뿐만 아니라 로토의 문장,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돌격 빠빠라떼, 하멜의 바이올린 등 지금 와서 봐도 미친 듯한 라인업을 선보였죠라고. 이 하멜의 바이올린이 진짜 명작 개그 만화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보고 웃은 만큼 그 다음으로 충격받았던 게 삐리리부르와 제규 그 작가. 삐리리. 예, 그러니까 그만큼으로 이 만화도 되게 웃긴 만화예요. 막 하멜의 바이올린도 판타지물인데 바이올린으로 몬스터를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후려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개그 만화인데. 음색으로 때려잡는 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둔기예요, 둔기. 뭐 그런 컨셉의 만화다. 아주 골 때린 만화입니다. 저는 예. 그 마법진 구루구루가 애니메이션으로 MBC에서 방영했어요. MBC에서 그 용사 쿠루쿠루 나왔어요. 용사님. 용사님. 일단 오늘도 용사는 북북춤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만났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다 모여 있었구만.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도 하레와 구. 네, 하레와 구. 투니버스에서 했었어요. 네. 맞아. 하레하고는 진짜 우리 시대 싸이월드에 보면은 네. 그 대문에 왜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해서 춤추는 만든 구 같은 거. 아. 네. 유명한 GIF가 있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애가 머리가 하늘색 계열의 그 느낌. 머리는 파란색, 얼굴은 까만색이었고 여자애는 머리는 분홍색, 얼굴은 하얀색. 그렇지. 네. 엄마가 되게 섹시한 스타일이죠. 그렇게 회상하듯이 얘기하지 마요. 되게 CD를 구워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S 플라티나님께서 비디오 대여전 보통은 장르로 구분을 많이 하죠. 애들 것들은 좀 섞은 편인데 공포라든지 드라마, 액션, 에로, 젖소부인 시리즈나 에마부인은 집에서 부모님이 빌리신 게 기억나죠. 저의 경우 비디오 가게 포스터가 기억나는데 특히 공포 영화계 중 유명한 사탄의 인형 1, 2, 3가 나올 때마다 비디오 가게 쪽은 무서워서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뭐 척키의 신부 나오기 전에 TV에서 해준 것 보고 호러는 90년대 이후 개그물하고 병합됐구나 생각한 뒤 바보 같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옛날 MBC의 형사 플래시가 끝난 뒤 사탄의 인형 광고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판단합니다. 트라우마가 꽤 컸죠라고. 저도 대충 뭐 이분이랑 저랑 비슷한 세대 같은데 사탄의 인형 같은 경우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는 원일 때 진짜 무서웠죠. 네. 근데 뒤로 가면서 약간 코미디성 나도 이제 크고 뭐 사탄의 신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이거 토요명화로 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예. 그리고 13일의 금요일에 맞춰서 항상 공포 영화를 그렇지.
방영해줬다. SBS 이런 데서. 이번에도 13일에 금요일이었잖아요. 우리. 어저께가 그랬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이틀 전에. 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영화를 보고 싶어도 되게 보기 힘든 돈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이런 시절이라서 사탄의 인형이 영화가 무섭다기보다는 영화 보기 전이 무서운 거예요. 영화 얼마나 무서울까. 포스터 보고 무섭고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청이입니다님께서 요즘이야 일회용 주사기가 많아서 괜찮은데 그 시절엔 주사기가 없어서 이거지 계단편 리뷰예요. 돌고 돌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같이 놓으려고 소독차 안에서 알콜 램프에 달궈서 소독한 거였지요. 그래서 불주사라고. 애들 보는데 옆에서 간호원 보조분이 소독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참고로 지금 37입니다. 라고 본인 나이를 깠습니다. 다 불주사 세대죠. 네. 저희는 일회용 주사 맞지 않았어요, 언니랑 저는? 아니야, 나도 저는 일회용 주사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여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3년도에 했던 방송을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사카린의 데뷔작. 사카린. 네. 여튼 팟빵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때가 사카린 시절 아니잖아. 맞아요. 유슈가 시절. 아니, 언니가 발음 안 돼서 그냥 사카린으로 가자. 여튼 오늘은 90년대 한국 멜로 영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후편인데 네. 지난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멜로 영화라고 하지만은 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네. 심지어 미안해요. 우리 그때 사회상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 멜로 영화의 막 모든 거를 보여주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때 우리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팟빵 리뷰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저희가 좀 뽑아왔어요.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그래서 보시고 각자 할 얘기 있으면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995년도를 한번 그쵸. 봐보시면은 네, 그때 뭐 기억나는 영화들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나요? 저는 영화보다는 95년도가 옆 나라에서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뭔 사건? 옴진리교가 그 아. 살인가스를 투척한 해여서가지고 살인이죠, 살인. 예, 살인 살인. 가스를 네. 투척한 해여가지고 좀 약간 뭔가 불안한 그쵸. 옆 나라가 좀 불안한. 그리고 95년도인가 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선언하지 않나요? 6년이야. 6년이에요. 그쵸. 95년도는 이제 4집이 나왔죠. 사집 나오고 컴백홈. 네. 그게 아마 표절 논란 어쩌고 하면서 96년도 추울 때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네. 갑자기 서태지가 딱 생각나는데 달숙이라는 만화 얘기했나요 우리가? 아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재석 씨의 달숙이라는 만화도 응. 그 컴백홈 때문에 개그물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막 그 서태지 그래서? 복장을 서태지 복장을 막 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옆 나라에서는 약간 그 옴진리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좀 나라가 뒤숭숭할 때였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막, 그 서해에서 막 기름 유출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페리오. 예. 그래서, 그런 사회상이 좀 있었고, 저희 95년도에 여기 그러니까 영화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사실은 닥터봉이거든요, 저는. 네. 한석규, 김혜수. 그쵸. 그때 한석규가 성형외과 의사로 나오죠. 뭘 해도 되던 시절, 한석규가. 네. 어떤 영화를. 믿고 보는 한석규였어. 그렇지. 그때만 해도. 뭘 해도 되던 시절이에요. 흥행보증수표. 근데 그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지 않았나요? 뭐 드라마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아니지. 아니었나? 이때 닥터봉 시리 전에 찍고 아니 시리는 나중에 훨씬 더 시리는 시리는 완전 완전 후고. 그러니까는 닥터봉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닥터봉부터야. 이제 시작이야. 닥터봉이랑 8월의 크리스마스. 그렇지. 8월의 크리스마스가 98년도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멜로에 계속 나오는 그렇지,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고 여기 꼬리 치는 남자 있는데 그 꼬리 치는 남자가 저희 집에 녹화 테이프로 있었어요. 그 박중훈이 강아지가 되는 영화였죠? 네. 네. 그래서 박중훈 여주인공이 김지호가 뭐 해도 다 될 시절. 네. 그리고 다 된대 뭐든. 아니 그때 화장품 광고는 다 김지호였어요. 아. 김지호의 하루를 만들 수 있었다니까. 아니 막말로 박중훈도 CF로만? 있던데 박중훈도 뭐 하면 다 되는 시절이었어요. 박중훈도. 근데 박중훈이 그때 뭐
되게 약간 야한 코드가 있었는데 나 뭐 사러 간다 그러니까 30분이면 돼? 아니 갔다 오는데 40분은 걸리지. 친구가 얘를 보내면서 날 보내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소파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친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나갔다가 40분 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얹혀 사는 친구한테. 아. 그 원래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심부름인데 그러니까 40분 후에 와라라고. 아. 근데 그것만 듣고도 뭔가 그걸 추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거 기억나는 게 하여튼 되게 그 영화에서 박중훈 씨가 개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변한 다음에 마음 소리를 박중훈이 목소리 연기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예. 코믹하게. 예, 코믹하게. 네. 예. 그리고 김지호 씨가 되게 좀 이렇게 하여튼 서비스 컷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야시시야.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그 김지호 씨의 입술 화장이 되게 기억이 많이 브라운 납니다. 컬러? 예, 예. 이땐 다 그랬죠. 네, 네. 그 장면만 기억나요. 그리고 닥터봉도 여자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김혜수만 다르게 생겼어요. 앞서간 거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한석규가 성형외과 의사기 때문에 그냥 천편일률적인 미인들 있잖아요. 그런 미인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김혜수만 좀 다르게 생긴 느낌으로. 김혜수가 이때만 해도 한 25, 6 이럴 때였는데 그렇죠. 한창 이제 괜찮을 때죠.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 어떨 때예요? 근데 아니 한창 잘 나갈 때, 그쵸. 엄청 잘 나갈 때. 근데 저도 내일 모레 30이지만 그냥 이렇게 성숙한 느낌은 없는데 이때는 20대 중후반만 되면 여자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이야 어른. 되게 어린 여자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노처녀의 기준이 29이잖아요. 네. 네. 29에 결혼 안 했으면 이미 끝난 인생이다. 약간 이런 뭐, 이미지였어요. 이 난 당시에는. 끝났어. 막 그랬어. 카리 너는 이해 못해. 아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대사였나 뭐였나 했는데 여자 나이가 받침이 시옷에서 비읍으로 넘어가면 손이 안 들어온다고. 여섯까지만 그거잖아요. 시옷 받침이잖아요. 그렇지. 막 이런 게 일, 드라마 곱, 대사였어요. 막 덜도 비읍 들어가죠. 호흡. 시옷까지만 대박. 그런 짜증나. 3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리허설 본 사람 없어요? 리허설? 저 못 봤어요. 이건 무슨 영화예요? 몰라요? 최민수가 뭘 해도 에로, 듣는데인가요? 최민수가 나오던 에로예요, 에로. 네. 에로니까 모르지. 그렇구나. 이걸 아는데 오빠가 더 이상하다. 에로니까 95년도에 순간 머릿속이 뻥 하고 이 터졌는데요? 당시에는, 저희 때는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영웅이었어요. 네. 최민수가 나오는 에로가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 중3? 중3인가 중인가 그랬죠. 네. 최민수가 에로에도 나오다니. 네, 리허설이라고. 그때 좀 다들 그러니까 에로에로 했잖아요. 아시시한 영화였죠. 네. 요새 TV조선에서 설거지하는 걸로 나오던데. 여자. 그리고 멜로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때 영화를 딱 하나만 꼽자면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단하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홍경일 씨가 이때 거의 원탑. 전성기였죠. 홍경이네. 홍경희 씨가 진짜 그 엄석대를 하고 나서 맞아요. 네. 그 KBS2에서 8시에 했던 그 전도연 사랑과 전설인가? 사랑과 야망인가? 아니야. 아니야. 저기 뭐지? 그 젊은이의 양지. 그렇지. 탄광촌의 전도연 동생으로. 맞아. 그렇지. 첫째가 하이라, 둘째가 전도연, 맞아. 셋째가 근데 홍경. 어떻게 남매인데 얼굴색 차이가 너무나? 아니 그리고 약간 모자란 연기를 했어. 근데 그 모자란 연기를 하는데 잘된 사람이 있고, 약간 그 모자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주처럼 이렇게. 그치. 근데 약간 신현준. 그러니까 기봉이. 신현주는 이제 다른 여러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된 거고 이거를 너무 이제 임팩트를 줘가지고 맞아요. 홍경희 씨가 이때가 사실은 이제 완전 리즈였죠. 그러니까. 하이라한테는 누나라고 부르고 전도연한테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마지막 회 한 3회 정도 남겨놓고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야, 전형적인 홈드라마죠. 네. 여튼 모두가 행복해져야 끝나는. 여튼 전태일은 지금 봐도 되게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뭐지? 헌책방 갔다가 키노 한 권이랑 스크린 한 권을 샀어요. 근데 그 당시 스크린의 표지 모델이 김혜수, 홍경인이었어요. 영화 뭐 나온 거 있어 같이? 아니요, 그게 그 스크린에서
올해의 영화배우 남자 여자를 뽑은 거였어요. 야 그런 시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홍경희 씨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라디오스타에 나왔어요. 영화판 라디오스타? 아니, 아니야. TV에서? TV에. 어. 미실. 그래 선덕여왕 나왔거든. 미실이 아니라 선덕여왕이죠. 그치. 드라마 제목은 선덕여왕이지. 선덕여왕이지. 네. 선덕여왕에서 저기 화랑 중에 하나다. 나는 기억나는 게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그렇지. 공무원 준비하는 준비하는 학생이 김수현이 새들어서 하는 아니다. 제가 일하는 집 아들. 솔직히 제가 그 영화를 볼 생각을 안 해갖고. 보지 마요. 되게 아쉬웠어. 저는 무슨 다큐 같은 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홍경인 씨. 뭐 다시 뭐 준비하는 홍경인 뭐 이런 홍경인 씨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왜 아침 프로 같은 데서 나오잖아. 제기를 꿈꾸면서 막 집 보여주고 막 이런 그렇지. 거. 최근에 태연도 그런 거 나왔었는데. 네. 여튼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얘기 있나요? 저는 금홍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게 김갑수 씨가 이상으로 나왔던 영화. 네. 이지은이 김기덕 영화에 아주 많이 나오던 예쁜 파란 대문에 나왔었죠. 네. 네. 진짜 입술도 도톰하고 빨갛고 이 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맨날 막 검색해봤어요. 뭐 하고 있나 이 언니. 사업하다 망했다고 이렇게 아이고.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고. 청룡인지 대종상인지에서 그 신인 여우상을 네. 그 꽃잎에 이정현. 이정현이랑 둘이 같이 받았는데 이정현은 좀 그때 좀 약간 되바라진 이미지여서 그런지 이렇게 의연하게 받았는데 이지은 씨 너무 많이 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하얗고 정말 피부도. 그렇죠. 네. 근데 이 금홍아의 그 구본웅 역할을 한 아저씨가 있어요. 네. 이상의 친구인데 누구였지? 김수철입니다. 김수철 아저씨. 예. 그 아저씨가 특별 출연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젊은 거인? 작은 거인. 작은 거인. 멋있다. 젊은 오빠랑 합쳐진 거 아니야? 젊은 그대 작은 거인. 맞네. 젊은 그대. 미치겠다. 진짜 멋있다. 문화컬처다 야. 너무 많이 알아서 저렇게 돼. 야 문화컬처. 문화컬처. 지금 자연스럽게 지나갔어. 문화컬처라고 해서. 이 금홍아 사카린 씨랑 저랑 연애할 때 봤던 영화거든요. 아 진짜? TV에서 하여튼 봤는데 우와. 나 저 영화 되게 좋아해. 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에서 연애한 것 같잖아. 아유, 그걸 보더니 갑자기 이상의 시를 막 읽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그래갖고, 와, 진짜 세상에 이제 별별 여자가 다 있구나. 그때 술을 이만큼 먹고 제가 이상 빤데 이상 시중에 이런 시라고 있어요. 이런 시. 그러니까 역사를 하느라고 땅을 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쭉 끝나고 이런 시는 그만 부끄러워서 찢어버리고 싶더라 이렇게 우와. 끝나요. 제 2014년에 이런 여자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다. 술을 먹고 시를 읊는데 중간에 이런 그 문장이 나와요. 내내 그대는 어여쁘소서 나는 그대를 사랑할지어니. 딱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날 다음날에 집에서 이상 옛날 뭐 단편 소설을 읽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러고. 되게 얘기만 들으면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너네 되게 설정 같아. 매력적이다. 설정이야. 근데 술 먹고 이만큼 술 취하면 나는 백석 같은 근대 지식인 얼굴을 좋아해. 그러면서 너는 너무 탐관오리처럼 생겼어. 미니 얼굴 탐관오리. 술 마시면은 이상의 시를 읊는 여자. 네. 저 대박이었어요. 아직도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구나.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미친 게 다 있나 그랬겠지. 그리고 금홍아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터가 되게 섹슈얼하게 맞아. 느껴졌어요. 야시시했어요. 예, 야시시합니다. 왜냐면 어떤 조선 에로 느낌? 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육악에서 일하는 걸로 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느낌의 사진이 있고, 그 위에 금호금호 빨간색으로 그렇지, 붓으로 쓴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참 사카린 씨랑 뭐 저 같은 사람의 수준 차이가 난다고 느낀 게 사카린 씨는 막 금홍아 이상 보면서 이상의 시를 읽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 염정아가 벗냐 안 벗냐. 미치겠다. 이게 진짜 엄청 화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예. 벗었다로 화제였어요. 이때 염정아 씨가 신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되게 많이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손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그 김성원 감독이라고 또 심혜진 이경영 씨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이거 되게 무서운 영화 아니었어요? 사실 이 영화 못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감독님이 이 영화 이후에 계속 이런 영화만 찍어요. 그 올가미 찍지, 예. 세이예스, 박중훈이 사이코 살인마 네.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문성근이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나마 최근작인데 기억 안 나네. 그리고 김창완 씨가 또 사이코 의사로 나오는 영화 있어요. 닥터. 이 사람 겁니다. 무서워. 네. 저는 이 개 같은 날의 오후 있잖아요. 이거 TV에서 꼭 명절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아주머니들의 공감을 사는 그런.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날의 오후는 기억나는 장면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이잖아요, 이날이. 네. 그런데 아주머니가들이 너무 더워서 그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슈퍼 같은 데 앞에서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드시고 계신데 치마를 되게 원피스를 다 입었어요, 아줌마들이.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아래쪽이 더우니까 선풍기가 아니고 부채질을 치마 안에다 하는 거야. 나 그걸 보면서 뭔가 되게 좀 기분이 이상했었어요. 예. 이상했대.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좀 충격 먹었었던. 그쵸. 그리고 하유미가 약간 그 에로 비디오에 많이 나왔다가 이런 걸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데뷔하고 나서 그거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나만 그런 거 안 하봐. 네. 그리고 이게 영화 맨 마지막 부분이 하여튼 이 아줌마들이 데모 같은 걸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옥상 위에서 데모를 하는데 막 거기 다른 아줌마들인가? 빵이랑 음료수 같은 거를 줄에다 걸어가지고 막 날립니다. 그 장면이 백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말하더니 막 빵이 막 둥실둥실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주고 막. 원래 전쟁은 보급품 싸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중요하죠. 그 정성경 씨도 그러니까 이때 되게 약간 좀 섹시스타? 약간,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이었죠. 엉덩이가 예쁜 여자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 네. 그 돈을 갖고 튀어라. 아, 이거 진짜 개 같은 진짜 영화. 재밌어. 아니, 이거 어떤 탈북자가 인터뷰한 거 봤거든? 한국, 남한이랑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북한에서 범죄자는 항상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난대요, 영화에서. 근데 어떻게 남한에서는 저렇게 멀쩡할 수 있냐는 거야. 돈을 갖고 튀어라처럼. 주인공이 범죄자일 수 있다는 게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권선징악만 보다가 그게 아닌 영화를 처음 봤다. 이거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박중훈 씨가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네, 박중훈 씨가? 그게 그 무슨- 불법 자금이 불법 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뽑고 도망 다니는 내용이었던 어. 것 같은데. 그래서 검은 돈이라서 막 경찰에 막 신고도 못 하고 그렇지. 막 이런 건데. 쫓아오고. 그 뭐 이런 사람 뭐 아까 말한 그런 북한 탈북자가 뭐 대부 이런 거 보면은 거품 물고 쓰러지겠네. 왜 그런 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콘텐츠를.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컬처 쇼크네요. 여튼. 네. 그리고 96년으로 넘어갈까요? 와우! 네, 넘어가면은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저 코르셋 진짜 기억이 많이 나도. 코르셋. 야, 이거 영화 포스터가 가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모아주지. 근데 코르셋이니까. 일부러 살을 찌웠다가 이렇게 하지 네, 맞아요. 않잖아. 이혜은이라는 분이죠. 근데 그 돌아오지 여배우 않았어. 근데 그 여배우가 그런 이미지 토실토실한 걸로 굳어가지고 주연을 못 꿰차고 계속 그 주변부로 그렇죠. 되게서 좀 예. 주인공 친구. 주인공 친구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연기도 잘하고 나는 이 그랬는데.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페미니즘 영화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예. 그 여성의 사회 진출 약간 이런 식의 네. 테마로. 그러니까 요때 항상 그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나는 그 최진실 씨 나왔던 그 고스트맘마 그게 되게 인상이 깊은 게 최진실이 죽어가지고 유령되는 영화 그렇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영혼. 영혼인데 역차별, 역발상이네, 사람과 사랑과 차별. 영혼이에요. 역차별이네. 근데 애가 있는 거야 애가. 근데 애까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사랑과 영혼의 원제가 뭡니까? 고스트예요. 그렇지. 맞네. 그래서 맘마를 붙인 거네. 맘마를 붙인 거지. 애가 애를 있으니까, 애가 플러스 애 있으니까. 추가해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 할리우드 키드입니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 최진실 상대 역이 김승우였죠. 아, 김승우. 보니까 코르셋에서도 김승우가 나오죠.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저는 96년이면 은행나무 침대죠. 그렇죠. 그 눈 맞고 앉아있는 신현준. 황장군. 황창군. 그 집착의 끝. 지금으로 말하면 그 스토커죠, 스토커.
시공을 뛰어넘는 스토커. 스토커인데 아이라인이 세.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은 흰색, 나쁜 그렇지. 사람은 아, 까만색. 어두운색. 이게 너무 도식적이야. 그래도 그때는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강재규 맞아요. 그죠? 네. 또 뭐 황장군의 전직이 하야시 아닙니까? 하야시. 그 장군의 아들? 그렇지. 네. 혼마치의 하야시. 그렇지, 종로의 종로 김두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신현준 씨는 되게 커리어가 옛날부터 있네요. 네. 되게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분이죠. 네, 마지막이 이제 근데 하야시 때 기봉이었네. 멋있었어. 마지막에 기봉이야. 문제작이 그 귀천도인데요. 여기 귀천도. 김민종 한 나오죠? 명을 보냈죠. 김민종, 이경영. 그죠? 김민종이 귀천도 애를 발표했는데 이거랑 맞아요. 맞물려서. 네. 그리고 귀천도가 한 방에 갔죠, 한 방에. 아니 그리고 우리 집에 귀천도 게임 CD가 있었어. CD까지. 네. 원소스 멀티였어요. 그렇지. 진짜. 네. 그렇게 꿈꿨으나 그런 원소스 멀티유즈를 획책을 했으나 네. 실패한 거죠. 유주는 됐으나. 그리고 저는 그쵸. 이 96년 하면 개인적으로는 미지왕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 야, 이게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알아. 몰랐어? 모르는 영화야, 이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어. 세 글자로 하는 거. 이거 응팔에서 특공대로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조금 지나서 자기모라는 이상한 영화는 나온다? 아니, 아, 그- 자살한 귀신들의 네, 모임. 아니 96년도에 진짜 숨은 걸작인데 얼마 전에 투로가 형님 미지왕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나 이거 VHS로 있어요. 거절을 수로야 했던 자제해라. 기억이 나는데. 수로야. 그리고 꽃잎이란 영화가 네. 사실은 이정현의 그 연기자로서의 근데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실제 나이가. 실제 네,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막 생긴 거는 막 초딩처럼 생겨가지고. 네, 깡마르고 뭔가 이렇게 많이 그런 네. 모습. 어쨌든 충격적인 연기였죠. 왜냐면은 내용이 좀 네. 그 미성년자한테 시키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파문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못하죠 그런 거. 지금은 난리 못해, 나지. 못하죠. 지금 난리 납니다. 김유정 데리고 그렇지. 피스씬 찍는 거야. 난리 리메이크 난다. 시키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이거 있잖아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 일곱 가지. 약간 트렌디함을 굉장히 이렇게 맞아요. 하려고 그래서 그때 네. 출판업계에서 막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50가지 이야기 막 이런 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렇지. 아. 20대에 알아야 될 몇 무슨 가지. 무슨 닭고기 스프 있었어요. 그런 거. 내 내용을 영혼을 딱- 위한 닭고기 스프. 음식만 기억나. 그래서 이게 뭐지? 맥주랑 자동차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야 짐작도 못. 아재 개그 하고 있어 지금. 야 짐작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유행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랑. 이거 그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나와요. 맥주랑 자동차랑 똑같은 게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나왔어. 근데 농담으로. 이 영화도 내가 이거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가지 이유잖아요. 그 네. 챕터가 7개로 맞아, 나눠져 있어요. 맞아. 근데 챕터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 맥주는 뭐다 이런 식의 되게 뭐, 오글거리는 제목이었어요. 막 원할 때 꺼낼 수 있다. 그런 뭐 이런 식으로. 거. 그걸 린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 싫어하는 구성. 샵 1, 샵 2,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자들이 막 오피스텔 같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트렌디하게 사는. 한재석이 그랬죠. 차도남 그런 역할인 거야. 전문직 좋은 남성들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한재서 그리고 자막도 글씨체가 손으로 쓴 듯한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한데 아래 한글 시절에 유행했던 글씨체 있어요. 샘물체인가 뭐 있어요. 안상수 가는 뭐. 너무 싫어. 보기만 해도 오글거리는. 그런 게 있었죠. 96년에 사실은 저기 돌아가시는 분 두 분이 있는데 추억에 누구죠? 그 서지원 씨가 아. 1월 1일 아. 그리고 그 곧바로 이제 김광석 씨. 그렇죠. 그런 해입니다 이 해가. 또 저는 그때 중3이었는데 진짜 사나이라고 권혜호 씨가 그 생애 처음으로 원톱 마지막으로 원탑 주연을 했어요. 마지막은 붙이지 맙시다. 하시면서 할 수도 있지. 독립영화 이런 데서 하실 수도 있지. 그 후로는 이제 뭐 명품 조연이 되셨지만은 네, 어쨌거나. 그렇죠. 네. 이 아저씨가 무슨 시트콤의 조연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롱런.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진짜 사나이에서 또 이 영화에서 또 여자 배우가 또 노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야한 영화였던 걸로. 좀 배드씬이 좀 예, 예. 있었어요. 뭐 안녕한 영화가 있나?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라는 영화가
네. 박상민 나오는 영화인데 알아요. 이 영화도 좀 약간 애로한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때 진짜로 중3이었으니까 일단 뭐 나온다 이러면 정보가 확 퍼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투캅스2도 그랬고. 예. 그걸로 따지면 채널 6-9 아니야? 근데 이 영화는 내가 보질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때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맞아. 이거를 되게 그거를 해줬어요. 밀어줘. 근데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어. 여기 나왔던 여자 배우가 신인 배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좀 약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그런 CF계라, 그러니까 광고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계 이런 게 신직종 막 이런 걸로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게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 이 내용이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건데. 해적 방송. 그래서 되게 보고 싶다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 6-9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이래. 네. 6학년이거든요. 6학년. 아마 홍경희 씨가 나왔던 영화. 맞아요. 홍경희 씨 나왔어요. 여튼 홍경희 씨. 여튼 더 얘기할 거 없으면 97년. 왜 투캅스2 얘기 안 하나요? 투캅스 얘기하세요. 투캅스 네가 해야지. 저는 투캅스2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저희 사촌 형이 있는데 사촌 형이 이거 빌려온 거예요. 저랑 같이 봤어요, 초등학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96년에 본 건 아니죠.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서 비디오가 나와서 본 거니까. 네. 그랬는데 투캅스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투캅스 1에서 그때 얘기했던 그 조그 셔틀 기능으로 네. 봤다던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2면 그 생각을 하고 본 거죠. 김보성 되게 야한 느낌이야 나한테. 야한 느낌. 아니 그래서- 배드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배드씬인데 이 배드씬이 그러니까 박중훈이 그 원하고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에서도 박중훈이 처음엔 되게 FM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안성이가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접대를 받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박중훈이 똑같이 김보성한테 합니다. 안성이한테 배운 대로. 어. 그런데 김보성이 그 여자분을 응급실에 실려가게 해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되게 솔직히 좀 굉장히 좋은 속편이었어요. 나는. 이 영화 되게 이거 2도 되게 재밌었어요. 2도 괜찮았어요. 3가 문제였지. 3가 진짜 문제작이죠. 2까지는 되게 재밌는 구성이었어요. 민중 씨 나와가지고. 권민중이지. 예, 미안해요, 그리고 권민중 씨. 이게 맨 마지막 엔딩 씬도 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네. 경찰서 안에서 둘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싸우면서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씬인데 그것도 되게 비슷한 구성으로 해서 원이랑 똑같은 구성인데 캐릭터만 바꿔서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원 마지막에는 그 김보성 씨가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예. 근데 투 마지막에는 권민중 씨가 안 안 나오고 나요. 다른 사람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누가 나왔던지 기억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나도 궁금하다. 권민중이 아니었어. 예, 권민중 씨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김보성이 그때 저한테 되게 야한 아저씨로 찍힌 거예요. 한 아저씨. 찍혔대. 그래갖고 일개 초딩한테 찍혔어. 근데 TV에 막 예능 프로에 나오면 그 아저씨가 오버랩 되는 거야. 저 아저씨 야한 아저씨 이렇게 느낌으로 겹쳐지니까 무성화 씨 시인이시잖아요. 진짜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쓰지 마세요라고. 왜 에펙스의 일렉트릭 쇼크를 김보성이 읽지 않았었어? 일렉트릭 쇼크. 그때 그 유세윤이 아트 비디오에서 무슨 시인 특집 해가지고 김혜경 아줌마랑 김보성이랑 진짜. 라스에 나왔던 편이. 엄마 특집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다른 분들 시는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보성의 시는 뭐? 그냥 대우해 주는 거야. 예우해 주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96년 영화가 뭐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라는 영화잖아요. 그 여자 그 남자. 만화가 생각나네요. 네. 깡패 수업이라고 박중훈 씨가 저 영화 진짜 좋아해요. 일본 가는 예. 영화였죠. 이게 감독이 김상민 감독이라고 후에 투캅스 3를 찍죠. 네. 이게 지금 깡패 수업이 시리즈가 4인가까지가 나와요. 진짜요? 예. 근데 3인가 4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박상민 씨의 이제 여자친구 아니지. 그 어떤 하여튼 여자로 애인 비슷한 걸로 이제 조은숙 씨가 나와요. 근데 이 조은숙 씨가 이제 약간 술집에서 일하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은숙 씨가 이 영화에서 좀 이렇게 좀 다시 배드신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후에 제가 이거 사카린 씨하고 나중에 얘기했었는데 그 무슨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성인 시트콤을 찍습니다. 조은숙의 파라다이스. 예. 네. 거기서 되게 좋아했어 그거. 예. 거기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편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박상면 씨가 나오는 편이 있어요. 박상면. 예, 박상면 씨가 나오는데 박상면 씨가
그러니까 그 조은숙의 파라다이스라는 게 조은숙이 마담인 룸살롱 이야기를 시트콤으로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박상면 씨가 나왔는데 박상면 씨가 무슨 얘기였냐면 매일매일 그 룸살롱에 오는 손님 중에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오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 얼굴 가리려고. 예,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근데 19금 토크라서 괜찮아요. 하여튼 요점은 이 차를 갔는데 이 차를 안 갔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아. 예, 그런 캐릭터인데 얼굴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결국에 해결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그 말을 못해. 후처리된 물건을 다 모아온 거죠. 아. 여자들이.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굴에다 던지고 나서 헬멧을 억지로 벗기니까 박상면이었다. 아. 뭐 이런 편이 있었는데 제가 조은숙 씨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깡패석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자르는 씬 같은 게 나오죠. 나오죠, 네. 예. 그리고 되게 선이 굵잖아요. 박상민 씨가 네. 박상민 씨가 박상민이죠, 여기는. 박상민 네. 씨가 그런데 이제 이 박중훈 씨랑 박상민 씨가 일본 쪽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무슨 도계자라고 하나요? 무릎 꿇고 막 아지마시대 뭐 이런 그런 연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막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도우족. 무릎 위에다 손 올리고 막 고개 숙이고 뭔가를 사과하는. 예,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피 칠갑이 되는 막 맞아요. 그런 엉망인 영화입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엉망의 영화. 그러니까는 일본 V시네라고 하죠. 그런 비디오 쪽 야쿠자 영화에 되게 자주 나오시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97년. 알겠습니다. 참고로 피아노맨이라고 최민수 씨가 장발로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이것도 좀 이세- 패러디 많이 어. 되는 저희 네. 최민수 인생 패러디 많이 장발로 되잖아. 피아노 치는 영화인데 이승현 씨가 형사로 나오고 하여튼 97년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스릴러 영화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살인 사건 막 나오고 막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97년도가 우리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뭐가 되게 많은데 많죠. 사실은 나라가 되게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죠. 97년도라는 거 IMF잖아. IMF가 이제 근데 97년 초반에 황장엽이 넘어와요. 황장엽이 오랜만에 황장엽 씨가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되게 어린 마음에도 되게 어른들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영화계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96년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가 개막을 하고 개막. 프 처음. 그리고 97년도 이해에 부천이 판타스틱. 오픈을 해요. 맞아. 예. 그때는 부산 아니라 푸산이었어요. 푸산. 네, 피여죠, 피. 네, 외래 로마자 표기법 바뀌기 전이라. 부천도 푸천이었어요. 푸천. 아니, 부천은 어. 작년인가 올해인가부터 부천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왜 로마자 표기법이 비읍이 미로 바뀐 지 얼마 그렇죠, 되지 네. 않아요. 피판이라 하잖아, 피판.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네, 비판이에요. 비판 저거. 됐습니다. 피판이 낫다, 차라리. 여튼, 비판. 네. 97년도면은 이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아? 딴. How gentle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네. 젠틀 앤 레인 뭐 따다단 다라라라단 너도 거기밖에 모르잖아. 뭐 네, 하여튼 네. 네. 접속. 접속이죠. 한석규 전도연. 인터넷 카페 아니지 통신이야 여기 PC 통신. PC 통신. 아니 하이텔. 인터넷 카페 장면이 나와.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기가 인터넷 카페 절대 PC방이 아니야. PC방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인터넷 카페가 LP 있었고 팔고 이러지 예, 않아? 예. 그러니까 한석규가 계단을 올라가고 이제 피카디리에서 만나. 네. 피카디리에서 그치. 만나. 피카디리아 추억의 이름이다. 피카디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단성사 맞은편. 오빠가 좋아하는 코리아 극장 얘기가 왜 안 나오나. 그거는 명동이라 안 나와요. 그리고 접속 얘기 더 할 거 있어요? 난 솔직히 그 영화를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라가지고. 네. 아니 저는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97년도까지. 어허. 98년도 말에, 그러니까 99년도로 넘어갈 때 생겨가지고. 저도 그 무렵에.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이 통신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야. 근데 저희 그때 중1이었거든요. 근데 네. 친구네 집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 가서 막 그 채팅방 만들어서 애들끼리, 중딩방 만들어서 그리고 다 그게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있었잖아요. 왜 저희 중학교 취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연령별로 또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새롬 데이터맨 그렇지. 01410 근데 저희는 PC 통신 세대까지는 아니고 인터넷이었어요. 어허. 유니텔 뭐 아니 그거 아니라 그냥 익스플로러 열고 놀면 됐어. 넷스케이프 같은 거. 넷스케이프 어.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세이클럽에서 방 만들어서 놀았지. 스카이러브 세이클. 멋있다. 하늘사랑. 하늘사랑. 요즘에 가면은 그렇게 등산 모임이 하두리가 없던 많으시대요. 시절이지. 나 세이클럽 아직도 있을 거야. 세이클럽. 아직도 있어? 근데 있어요. 세이클럽을 있어요. 일본. 젊은 애들이 안 쓰니까 40, 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되게 등산 모임. 음악을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방송이 되니까. 음방을 하세요, 음방. 음방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는 덕유산으로 놀러 가요 회원님들 이러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딱 이 시기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인터넷을 깔았는데 그때 내가 뭘 했냐면 인터넷으로 매주 미국 할리우드 박스 오피스 리포트를 봤었어요. 네. 이번 이 영화가 대박이다. 그때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 3,400만 불을 벌었구나. 이레이저가 이만큼 벌었구나. 그래서 더록이 얼마나 벌었네. 지금의 쇼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도 저는 매일 밤 12시 1분이 되면은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들어가가지고 이 영화가 검은 사제들이 오늘 몇만을 받구나. 이렇게 야, 봐요. 진짜 한국 영화의 숨은 공신이다. 네. 야, 데이터맨이네. 그래서 제가 모 영화 잡지에서 일을 하는데 그 기자님이 나한테 작가님 같은 사람이 영화 잡지 기자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너라고 너.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보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친구네 집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어머니가 한의원 하셔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한 달에 무조건 한국 영화를 한 편을 보셨대요. 온갖 이상한 영화를 다 보셨는데 왜 그러셨냐 했더니 조국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국이래. 이런 분이 있었기에 스크린 커터가 없어졌어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보신 이상한 영화들, 한국에 좀 이상한 영화들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그 한의원 단골 손님 중에 유진아 영화평론가가 있어요. 유진아. 그 한의원 집이 좀 진짜 대단한 집인 것 같아. 네. 그 집에서 어저께 보내드린 사진도 있던 거예요. 실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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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보크 악보가 왜 있는 거야, 집에? 한의원 집에. 실보크. 거기에 참고로 또리 장군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위험하다. 또리 이거 장군. 뭐야 도대체? 전 또 생각나는 게 비트. 편지. 편지가 누구 나오는 거였죠? 박신양. 여자가. 전도연 아니었어? 아니야. 최진실. 최진실이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 이거잖아. 그게 전도연의 약속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게 약속이고. 편지는 암 걸리는 거죠. 맞아. 박신양이 먼저 죽으면서 이렇게 되게 편지를 남겨요? 영상으로 남겨. 영상 편지야? 진짜로. 뒤에 소 있고. 아니야. 라디오 스타다, 씨야. 그게 아니라 되게 암 환자여가지고. 옷을 입고. 안색이 진짜 안 좋은데, 이 편지가 왜 기억에 나냐면, 저희 동네 근처에 광릉수목원이 있어요. 거기에 뿌렸어. 뿌렸대. 여기서 찍었거든. 우리 동네 근처에서 촬영해서 야 영화 촬영한대 박신양이 막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 수목원이 그 수목원이야. 그 수목원이 수목원이야. 국립 광릉 수목원. 여튼 수목원으로 달아올랐지만은 이 정도에서 일단 이번에는 97년들이 안 끝났는데 다음 회로 다음 해 때 98, 99까지 다 비트 합시다. 얘기하자고 비트 네. 얘기. 비트 얘기는 다음 주에 네.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2회였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